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론도 트랙터도 첨단 과학도 죽어가는 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골에서 온 75세 노인이 주머니에 담긴 이것 하나로 미국 땅을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농업이 포기한 땅을 손 하나로 뒤바꾼 기적. 전 세계가 지금 이 작은 물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저는 CNN 특파원 김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중서부의 한 농장에 와 있습니다. 넓디 넓은 농장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네요. 대신 첨단 농업 로봇들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농업의 미래라 불리던 재생 농업 프로젝트였습니다. 3년 전 미국 농업진흥청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생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50억 달러의 예산, 최첨단 장비들, 인공지능 드론, 토양 분석 로봇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최고의 기술력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어요.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죽어가는 토양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의 마이클 존슨 박사가 말했던 그 자신감 넘치던 기자회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흡수되지 않고 위로만 흐르죠. 손으로 만져보면 생명이 없는 흙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주 발표된 최종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간 투입된 모든 기술과 자금에도 불구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은 오히려 감소했고 땅의 단단함은 23% 증가했습니다. 작물 생산성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농장 주인 짐 윌슨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땅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키울 수 없게 됐어요. 기계가 다 해준다더니 오히려 땅만 더 죽어갑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멀리서 거대한 농업용 로봇이 지나갑니다. 수십억을 들인 첨단 장비가 무용지물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오늘 아침 CNN은 특별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기술은 넘쳤지만 땅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미국 전역의 농부들은 이제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토양 황폐화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어요. 미국 농업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취재를 위해 12개 주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첨단 기술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땅,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는 농부들의 눈빛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진흥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존슨 박사는 전과 다르게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나타났죠.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미국 농업의 대안이 한국에 있다니?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는 1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농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들의 전통이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미국 농업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도착한 곳은 한국의 충청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 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충청도 금산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장님의 안내로 제가 찾던 이만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기 밭에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분이죠. 언덕을 넘어가니 허리를 굽히고 밭일을 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쇠조각 같은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신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패인 얼굴이지만 맑고 강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젊은이가 누구요? CNN 특파원 김준호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흙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 미국 사람들. 오긴 왔네. 알고 보니 일주일 전 미국 농업진흥청에서 공식 초청장이 이미 도착했던 거죠. 마이클 존슨 박사가 직접 서명한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농업의 위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마이클 박사님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알게 되신 거죠? 10년 전이었을 거야. 그 미국 박사가 한국 농법 연구한다고 여기 왔었지. 내가 호미로 밭을 가는 걸 보더니 자기 평생 그런 흙 상태를 본 적이 없다면서 놀라더군. 호미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한 건 호미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야. 할아버지는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계는 땅을 파기만 해. 하지만 사람 손은 땅의 이야기를 들어. 흙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소용없어. 그때 할아버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이클 존슨 박사였습니다. 미국 농업진흥청이 할아버지를 공식적으로 초청해 2주간 미국 중서부 농장에서 한국 전통 농법을 시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통화 후 할아버지는 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야. 상자 안에는 낡고 녹슨 호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호미가 미국 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땅은 어디든 똑같아. 정성을 다하면 응답한다는 점에서.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손과 호미만 있으면 충분해. 수화물 없이 작은 보자기에 호미 하나만 싸서 들고 가시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 산천에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다녀올게. 단 2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든 한 농부가 한국의 오랜 전통을 안고 세계 최강국 미국으로 향하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맞았어요. 뜻밖의 취재 열기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설명해드렸죠. 마이클 박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통 농법이 미국 농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선언했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전역의 언론사들이 몰려온 겁니다. 저분이 한국에서 온 농부입니까? 홈이라는 도구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미국 농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통역하며 최대한 언론을 막아섰어요. 75세 노인이 긴 비행 후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농지, 그 위를 지나가는 거대한 트랙터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땅이 아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서 할아버지의 오랜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농지는 겉보기에 평평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무언가 다르게 보였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리노이주 최대 농업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재생 농업 프로젝트의 중심지였죠. 할아버지는 호미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귀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되세요? 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걱정은 안 해. 다만 이 호미가 미국 땅을 알아볼지 모르겠네.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호미와 땅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듯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단순한 일이 아닌 일종의 교감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농부들과 농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마이클 존슨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이만수 씨, 정말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 박사가 할아버지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과학자의 호기심을 넘어 절박한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대로 안내받았습니다.
무대 주변으로는 최신 농업 기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드론, 로봇 트랙터, 자동 파종기.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75세 노인이 낡은 호미 하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어딘가 모순적으로 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물관 전시회인가? 저런 구식도구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을 텐데도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연 농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호미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치 땅의 맥박을 듣는 것처럼 깊이 집중하셨어요. 그 순간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 울고 있었구나.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마이클 박사가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영어로 통역하자 관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호미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첨단 장비에 둘러싸인 무대 위에서 낡은 호미를 든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 멀리 자동화된 로봇 트랙터가 시연 중인 반면 할아버지는 그저 흙을 만지고 계셨죠. 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구식 방법으로 현대 농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비웃음이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을 텐데 그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호미를 들어올렸어요. 이 땅은 숨을 쉬고 싶어 해. 한국말로 중얼거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제가 통역했습니다. 그러자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땅이 숨을 쉰다니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며 코웃음치는 사람도 있었죠. 마이클 박사만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농법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호미로 땅을 살짝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단순히 땅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돼지와 대화하듯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얕게, 깊게, 비스듬히. 같은 면적이라도 땅의 상태에 따라 각도와 깊이를 달리했어요. 뭐 하는 거죠? 왜 일정하게 파지 않는 겁니까? 참다 못한 한 농업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농업에서는 균일함이 효율의 상징인데 할아버지의 방식은 그것과 정반대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짓했습니다. 자기가 판 곳으로 와보라는 뜻이었죠. 그 엔지니어가 망설이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만져보시오. 제가 통역하자 엔지니어는 어색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가리킨 흙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엔지니어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이 불과 몇 분 만에 살아 숨쉬는 흙으로 변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라 다가와 흙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데요. 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마법이 아니라 1500년의 지혜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롱의 시선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호미로 땅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흙의 색이 달라지고 냄새까지 달라졌어요. 메마른 흙에서 생명력 넘치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얼른 토양 분석기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일군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비교 측정한 결과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산소 함유량이 137% 증가했습니다. 미생물 활동성은 이럴 수가 거의 300% 증가했어요. 마이클 박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발표에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런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호미질을 이어갔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떨어져 흙과 하나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땅을 어루만지는 모습은 기계 중심의 현대 농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방식은 대규모 농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인력 비용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닌 진지한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만든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할아버지는 마침내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온종일 굽히고 펴기를 반복한 노인의 허리는 더욱 굽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맑고 강인해 보였어요. 둘째 날 아침 행사장은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은 없었어요. 대신 수백 명의 농부들이 할아버지의 시연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할아버지의 호미질 영상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 겁니다. 자네들은 왜 이리 복잡하게 생각하나? 할아버지가 오늘의 시연을 시작하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통역하자 관중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땅은 살아있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응답하지. 할아버지는 오늘도 호미 하나만 들고 시연구역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나란히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 시험 포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첨단 농업 로봇이 작업할 구역, 두 번째는 일반 트랙터가 작업할 구역, 마지막 세 번째는 할아버지의 호미가 작업할 구역이었죠. 과학적 비교 실험입니다. 마이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작업한 후 토양 상태와 작물 생장률을 비교하겠다는 거였죠.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봇은 정밀한 센서로 땅을 분석하며 작업했습니다. 트랙터는 강력한 힘으로 땅을 갈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저 천천히 호미질을 했습니다. 저 속도로는 경쟁이 안 될 텐데요. 한 관객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실제로 로봇과 트랙터는 순식간에 넓은 면적을 작업했지만 할아버지는 좁은 구역만 작업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호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죠. 이게 말이 돼요? 씨앗을 심은 지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농업 전문가들이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업한 구역의 씨앗들은 이미 발화를 시작했어요. 반면 로봇과 트랙터가 작업한 구역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토양 온도계를 꺼내 측정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호미로 작업한 구역의 토양 온도가 2도 높습니다.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자연스러운 온실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나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호미로 땅을 다듬어 나갔어요. 그런데 호미질하는 방식이 제가 알던 파는 동작과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살짝 긁기만 하고, 때로는 깊게 파내고, 또 어떤 곳은 그냥 두드리기만 했어요. 마치 땅의 말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곳에 따라 호미질 방식이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일을 멈추고 대답하셨어요. 땅마다 성격이 달라. 여기는 답답해하고 저기는 목말라하고. 각자 필요한 대로 해줘야지. 점심시간 과학자들이 토양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산소 투과율 215% 증가, 수분 보유력 178% 증가, 미생물 다양성 300% 이상 증가. 마이클 박사는 결과를 발표하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만수 씨,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이 믿기지 않았어요. 잡초만 정확히 걷어내고 주변 작물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첨단 AI 제초 로봇도 이런 정밀함은 보여주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한 농업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호미는 그저 쇠붙이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마법 같은 도구로 변했습니다. 해질녘 모든 실험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호미가 작업한 구역은 이미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농업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알자지라까지 세계 각국의 미디어들이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죠. 전날 밤 사이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박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나타난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가 발표한 데이터는 세계 농업계를 흔들었습니다. 이만수 씨의 호미 기술은 우리의 모든 첨단 장비를 능가했습니다. 토양 재생 속도는 16배, 작물 발화율은 7배, 수분 보존율은 9배 높았습니다. 그날 밤 뉴욕타임즈는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구가 미국 땅을 살렸다. 이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각국 미디어들이 일리노이주의 작은 농업 박람회장으로 몰려온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이 모든 관심에 당황하셨습니다. 그저 평생 해온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세계적 영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냥 농사꾼인데 뭐 이런 난리람. 할아버지는 머쓱해하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박람회 셋째 날 관람객 수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농부들이 직접 보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죠. 이날 할아버지의 시연은 특별했습니다. 미국 농업진흥청이 준비한 황폐한 토양 위에서 진행되었어요. 50년간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망가진 거의 사막화된 땅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한 농업 전문가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땅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땅도 살아있어. 그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호미로 첫 삽을 뜨는 순간 5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단하게 굳어 반들반들했던 표면이 호미 끝에 닿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처럼 날리던 흙이 점점 덩어리를 이루기 시작했고 색깔도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처럼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작업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가 가꾼 구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박사가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현장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죽어있던 땅이 살아났어요. 유기물 함량이 400% 증가했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농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국 농업진흥청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미국 재생 농업 프로그램은 한국 호미 기술을 공식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홍보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기계를 만드는데 집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과의 관계였죠.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려 합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클 박사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제작한 금빛 호미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낡은 호미를 들어 보였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호미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CNN은 특별 생방송을 통해 한국의 농업혁명이라는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BBC는 호미 혁명 고대의 지혜가 현대를 구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호미 잊혀진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이었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급히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먼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농기구 유물이 나왔습니다. 1500년 전 이미 한국 사람들은 땅을 섬세하게 다루는 도구를 개발했던 거죠. 그리고 그 형태가 놀랍게도 이만수 할아버지의 호미와 거의 같았습니다. 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민족의 생존 역사입니다. 나레이션과 함께 화면은 조선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한 농부가 호미로 밭을 가는 모습, 그 옆에서 아이가 똑같은 동작을 따라하며 배우는 장면이었죠. 세대를 이어 전해져 온 지혜였습니다. 대대로 전해진 건 도구의 형태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모여 농사짓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에게 호미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빼앗긴 땅에 대한 애착과 독립의 염원을 담는 도구였습니다. 호미는 생존의 도구였고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6.25 전쟁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노인들이 호미로 땅을 일구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린아이들이 작은 호미로 돕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호미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잊혀져가는 농촌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호미를 놓지 않은 노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도 나왔어요. 호미는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심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자는 깊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만수 씨, 이 호미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제가 통역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호미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겁니다.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고 우리 민족의 혼입니다. 진행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막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와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호미 기술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업학교에서는 한국식 호미 기술 특별과정이 개설됐고 대형 농장들은 앞다투어 한국 전통 농법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작은 농장, 우리가 처음 방문했던 짐 윌슨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죽어가던 그 땅은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친 호미질 덕분에 첫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짐 윌슨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10살 된 아들이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흙이 딱딱해졌어요. 호미로 살살 긁어줘야겠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호미질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미래가 밝아졌네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의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의 전환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마이클 박사는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이만수 호미 농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황폐화된 지역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어린 짐의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손에 들린 호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건 작아도 마음에 품은 건 세상이야. 잊지 말 거라. 제가 통역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에 앉은 할아버지는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미국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달 전 호미 하나 들고 왔던 75세 노인이 이제는 세계 농업을 바꾼 영웅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저 농사꾼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린 한국인이야.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지.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기내 모니터에 떠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미 하나로 세계를 울린 민족. 대한민국. 작은 쇠붙이 하나가 만든 거대한 울림.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